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. 자, 오늘 이제 축구가 어제보다 많았죠. 어제 꼴랑 두 경기였는데 뭐 유뱅 경기야. 내가 말한 대로 되긴 했네요. 좀 분위기가 엄청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무패를 달리고 있단 하지만은 지금 성적들이 별로 안 좋다. 보통 이럴 때 컵 경기에서 잡는다. 잡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벤 혼자 골 넣을 것 같다. 그러면서 언더를 봤지만은 그럴 때 꼭 쳐바르면서 혼자 골 넣으면서 오버를 뛰긴 하더라고요. 제가 이렇게 어제 말했죠. 네, 기가 막히게 아침에 보니까 4대 0이더라고요. 끔찍하긴 하네요. 그리고 그 베트남이 아니라 뭐였노? 태국 경기는 초반에 밀리더만 결국에는 뒤에서 극창 뭐 마행까지도 해주네. 근데 이제 하필 거기에 경기가 몇 개 없으니까 갈 게 없어서 우카를 쳐 집어넣더만 우카가 역셔다 완전히 분석이 잘못됐죠.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 저는 우카가 진짜 용병 니콜리치도 괜찮았고 니콜리치가 이런 기억이 안 나나. 그래도 잡지 않을까 했는데 역셔다웃으로 3대 0이 나올 줄 상상을 못했네요.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들 가보도록 할게요. 오늘 경기들이 많으니까 컵 경기가 위주긴 한데 조목조목 잘 주워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부키리치요. 부키리치 잘했죠. 어제 말씀. 그러니까 우카가 때려 잡으면서 언더를 예상했죠 저는. 근데 옥금이 때려잡아서 언더를 생각한 건 전혀 아니거든요. 이거는 저의 분석이 잘못된 거긴 합니다. 아니 씨 근데 좀 그렇네. LG나 잡아갈까 씨 LG. LG 부근하게 마인까지 삼성을 믿을 필요가 없죠. 이제 일단은 첫 번째 레알 마드리드 대 파추카인데 자, 이 경기 결승전이죠. 결승전입니다. 이거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인터컨티넨탈 컵인가 뭐 이런 기억이 안 나나. 아무튼 그거죠. 그 남미, 북중미 이긴 팀, 아시아 뭐고 저기 오세아니아가 호주 그쪽 있잖아요. 거기 이긴 팀 뭐 이렇게 막 해갖고 결국에 올라왔고 이제 유럽 대빵이랑 만난다. 오늘 경기입니다. 오늘 이제 뭐 오카는 저 아니로 다 갔다고요.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틀렸으니까 뭐 오늘 뭐 다 같이 가갖고 부러져서 몰려서 부러졌다 이런 거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은 의미가 없어요. 그냥 틀린 건 틀린 거죠. 뭐 다 갔어도 다 틀린 거 같이 틀린 거지. 뭐 부러져서 뭐 심판 주작했다 그런 건 없다 봐요. 그냥 뭐 질 때 지는 거지 뭐. 근데 약간 진짜 주작 같은 경기는 있긴 한데 근데 어제는 뭐 오카가 못하다 김지한이랑 그 누구 리베로 걔 왜 그러노? 아무튼 뭐 그렇네요. 그렇고 아무튼 레알 오늘 이제 같이 이제 비행기 타고 갔죠. 카타르로 갔거든요. 어제 이제 피파 시상식도 했고.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체크해드렸죠. 저기 원래 음반패상이 이제 없었잖아요. 그 라요 경기에서도 이제 비겼고. 근데 오늘은 이제 기가 막히게 또 이 우승 사실상 뭐 이기고 컵 들겠죠.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 거북이 씨 음반패도 이제 합류가 됐네요. 물론 이제 수비 쪽에 좀 빠진 친구들은 있죠. 밀리탕, 뭐 맨디, 카라발 빠지긴 했으나 그래도 뭐 대체 자원들은 있다. 그리고 상대는 또 우리 멕시코 팀 아닙니까? 파추카. 물론 이제 브라질 팀도 잡고 뭐 이집트 팀도 잡고 올라온 거 대단하긴 한데 그래도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이지 않나.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컵 들러간 거죠 뭐 사실상 카타르에. 이 경기는 레알 승 보고 마인 승 보고 오버 볼게요. 그래서 체급차가 나잖아요. 일반 승만 하면 그냥 재수가 없는 거고 뭐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스날 대 이제 크펠. 요 경기는 이제 컵 경기죠. 8강인데 8강부터는 그래도 감독의 이제 의중에 따라서 좀 컵에 그래도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주축들을 좀 쓸 가능성이 뭐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롯데 돌릴 수도 있죠. 우리는 더 리그가 더 중요하다만 생각하고 하면은 그래서 이 라인업을 보고 가는 게 가장 좋긴 하죠. 가장 좋긴 한데 우리는 지금 볼 수 없으니까 추측 플러스 이제 해외 이제 정보통 이제 저기 해외에도 특파원들이 있거든요. 이제 트위터로 막 저한테 쏘아주거든요. 그런 소식들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. 이 경기 일단은 아스날 벤 화이트 그다음에 뭐 토미 결장이고 그다음에 뭐 칼라피오리 그다음에 진첸코 이런 애들 빠지고 라이스 정도이죠. 크펠 같은 경우도 뭐 오늘 이제 와튼이라든지 그다음에 무노즈 주축 수비수 그거 아시죠? 카라바오컵이랑 이제
그 리그랑 이제 카드가 연계되거든요. 그래가지고 못 나오고,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뭐 핵심적인 요소 친구들이 있죠. 앞선에 뭐 주포 라인, 우리 마테타상 팀 내 득점 1위죠. 그다음에 이제 누구 에제 미정인데 아마 마테타는 나올 것 같긴 해요. 특파원 왜 이렇게 많냐고요? 이런 거 하려면 특파원 많아야 되죠. 그래야지 정보 수집을 해야 되나? 특히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더 정보통이 필요하고. 근데 에제 같은 경우에는 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. 마테타는 뭐 그래도 나올 수 있다. 만약 감독이 진짜 우리는 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한번 카라바오컵 이제 노려보자 해갖고 갈 수는 있긴 해요. 아무튼 뭐 그런데 근데 이 두 팀이 주말에 이 리턴 매치였나? 홈과 원정이 바뀌는 매치업이 잡혀있거든요. 주말에 이제 아스날은 크펠 원정 가고, 근데 오늘은 이제 컵 경기긴 한데 크펠이 이제 원정을 떠난 부분,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둘 다 잡을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뭐 나눠 먹기 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뭐 1승 1무 가져갈 수도 있고,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죠. 근데 그 부분이 오늘 약간 살짝 중요한 부분이 또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기본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말 경기도 있고 부분적인 로테를 돌린다, 서로 돌린다 하면은 결국에는 그래도 아스날의 퀄리티가 좋거든요. 뭐 아예 그 뭐야 크리스탈 팰스보다는, 크리스탈 팰스는 오늘 뭐 굳이 부상 조금 있는 친구들 뭐 에제 뭐 마테타 빠지면은 뭐 카마다상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르상 뭐 이런 애들, 은케티아 아스날에 이제 벤치 달궜던 은케티 이런 애 나오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도 더 아스날이 낫고, 물론 이제 아스날이 최근에 고질적인 부분은 있죠. 라인을 이제 내리고 뭐 10명에서 수비했을 때 뚫지 못한다는 부분.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선수 구성이 베스트로 나왔을 때,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할 때, 그럴 때 나타나긴 해요. 근데 크펠도 물론 최근에 경기력도 나쁘지 않고 지금 뭐 무패를 달리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. 근데 아스날이 3번 연속 당한다, 이거는 좀 진짜 아니지 않나. 그리고 다음 이제 주말 리턴 매치도 있고 또 원정 가는 입장에서 그래도 홈에서 아스날 아직까지 그래도 무패를 달리고 있는 이 아스날이 또 한 번 헤맬까? 그리고 부분적인 로테 돌린다면 분명히 우위를 가져가는 것도 아스날이라고 생각하고, 이 경기는 뭐 최근 2경기 뭐 저도 다 경기 봐서 알지만 뭐 에버턴전, 풀럼전, 뭐 질식 수비에 당황했긴 한데, 홈에서의 계속적인 연전 경기 분위기도 못 돌리고 또 원정 간다, 그럼 또 똑같은 전설에 당한다. 뭐 솔직히 주말 리그보다 오늘 경기에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부분적인 로테는 당연히 뭐 둘 다 돌린다 하면은 당연히 아스날 쪽이 낫다 생각하고, 아스날 승 보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오버 볼게요. 굳이 보면 전 안 당할 거라 생각하니까 뭐 오버 쪽 보는 거고, 만약에 또 헤맬 것 같다면 당연히 언더 보는 게 맞죠. 뉴캐드 이제 부퍼인데, 뉴캐슬 닉포프 뭐 주전 키퍼 결장하고, 그다음에 션 롱스태프 오늘 뭐 결장하고, 그다음에 크래프 결장 중이고, 윌슨 뭐 필요 없고, 부퍼 같은 경우 옌센 정도 뭐 계속 빠져 있네요. 필요는 없고. 유경기. 일단 뉴캐슬이 리그 경기에서 이미 한번 붙었죠, 부퍼와. 근데 이제 부퍼가 자랑하는 홈에서의 경기였죠. 그때 이제 4대2로 경기는 졌다. 당연히 뭐 우위 가져간 부분은 뭐 원정이겠지만 뉴캐슬이 좀 더 나았죠. 근데 이제 실리 있는 축구에서 부퍼가 우위를 가져갔고, 오늘은 이제 원정 경기. 원정 흑구 아닙니까? 또 원정이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. 그리고 뭐 부퍼한테 이제 딱히 연패도 없는 그런 부분. 근데 그래도 득점을 좀 잘 박는다는 거, 그게 좀 거슬리기도 하고. 물론 부퍼가 이런 컵 경기 막 8강까지 올라오기 좀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감독이 좀 힘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. 그 지난 그 세필드 웬즈데이와의 그 저번 이제 카라바오컵 경기에서 생각보다 주춧돌을 좀 쓰더라고요. 좀 감독이 이 카라바오컵에 대한 좀 그게 있나 봐요. 우승. 그 솔직히 이런 애들이 뭐 리그 우승할 가능성은 없잖아요. 조금 힘을 쓰는 것 같긴 한데, 근데 뉴캐슬은 뭐 부분적인 로테를 돌린다고 해도 워낙 작년이죠. 작년 맞나? 재작년인가? 뭐 워낙 돈을 많이 들여갖고 많이 영입했잖아요. 그래서 뎁스 자원이 풍부하다. 근데 그래도 원정 고자 부퍼는 좀, 아무리 뭐 감독이 지금 이 컵 경기에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원정 부퍼는 좀 못 믿어요. 그리고 지난 이제 리그 경기에 졌던 뉴캐슬이 뭐 충분히 부분적인 로테 돌려준다고 해도 복사해줄 가능성도 있다 보고, 뉴캐슬 승 보고, 그다음 당연히 뭐 오버 쪽 볼게요. 뭐 부퍼 경기는 솔직히 3.5라도 좀 언더 보긴 그러니까.
그 다음이 이제 사셈 대 리버풀. 자, 이 경기 일단은 뭐 사셈, 뭐 램스데일 뭐 빠져있고, 근데 오늘 복귀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. 주전 키퍼 스테판 빠져있고, 뭐 스몰번 미정이고 딱히 없거든요. 리버풀은 뭐 로버튼슨, 그 다음에 코나테, 브래들리 뭐 결장이고, 치미카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조타 이런 애들 미정, 뭐 알리송도 아마 휴식을 줄 것 같긴 하고. 자, 이 경기 이런 경기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? 이 경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나? 배당도 갑자기 올라가고 오씨 뭐지? 생각이 들지 않나요? 물론 이제 리버풀이 사셈 상대로 올 시즌 원정 가갖고 3대2로 좀 힘들게 이기긴 했거든요. 힘들게 이기긴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? 배당이 물론 뭐 꼴랑 해봐야 0.06 정도 올랐는데 뭐가 이상하냐? 근데 해외 배당도 좀 올랐었거든요.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, 근데 이제 요 경기가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해요. 당연히 해외 배당에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있겠죠. 나는 안다 1번. 왜 올라간지 안다 1번. 아시는 분 있어요? 감독 교체요. 감독 교체는 제가 어제 말해줬잖아요. 감독 교체도 물론 모르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, 근데 감독 대행이죠, 대행. 그 사이먼 러스크인가 뭐시인가. 아무도 모르네. 일단은 이 경기, 근데 솔직히 지금 슬롯 감독이 8강까지 올라왔는데 올해 이제 첫 리버풀 부임이기도 하고 8강까지 올라왔고 좀 노려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주축들을 좀 꺼내지 않을까 뭐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, 이거 라인업을 뭐 이 5시 경기잖아요. 뭐 4시쯤 보고 가면 좋긴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구조잖아요. 새로 부임한 감독이기도 하고 올라온 팀들 뭐 토트넘, 맨유, 아스날, 크펠, 뉴캐, 부퍼, 사셈, 리오프 충분히 우승도 노려볼 수 있다. 그래서 주축들 좀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, 근데 이제 해외 뭐 이제 정보통 찌라시 이런 것도 보면은, 그리고 이미 말했어요 슬롯 감독이.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은 저기 영어로 되어 있죠.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. 저 있잖아, 슬롯 감독이 이미 이 카라바오컵 사셈과의 경기에서 부분적인 로테는 돌린다고 했어요. 근데 부분적인 로테 누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? 모르잖아요.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저기 U21 친구들이 있거든요. U21 중에 이제 뭐 나름 추축급 선수들, 제가 동그라미 쳐놨잖아요. 5마리. 요 인간들이 경기를 안 뛰었거든요. U21 경기에 보통 뛰면은 다음 경기 당연히 안 나오죠. 컵 경기 이런 게 어떻게 뛰어? 연속적으로 뛰면은 헉헉거리면서 지지. 요 친구들 빼줬단 말이죠.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갑툭튀 나올 수도 있어요. 선발로. 그리고 지난 경기에 이제 뭐 벤치에 있었던 친구들 생각하면은 뭐 콴사, 그다음 누네스, 엘리엇, 뭐 엔도, 뭐 키에사 요런 애들 정도 나올 수 있긴 한데, 근데 부분적으로 저기 뭐 적혀 있는 그런 친구들 U21 친구들이 나올 수 있어요. 왜냐면은 컵 경기도 8강까지 올라와서 중요한 건 사실이긴 한데, 주말에 우리 흥민손의 토트넘과의 경기가 있거든요. 또 원정의 원정 경기거든요. 그래서 슬롯 감독이 지금 뭐 리그가 잘 나가고 있고 맨시티 똥 싸고 있기 때문에, 또 우승을 부임하자마자 바로 우승을 또 할 수 있는 부분, 거기에 좀 더 뭐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죠. 거기다가 뭐 챔스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관왕까지 들 수도 있다는 거. 뭐 얘네가 근데 FA컵은 올라갔나? 그건 잘 모르겠는데 뭐 그것까지 되면 트래블까지도 뭐 달성할 수 있겠죠. 그래가지고 콜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라인업에 갑자기 저 U21 친구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아마 해외 배당이 올라가고 국내 배당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마 저 부분 때인 것 같아요. 쟤네들이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다는 거. 근데 안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. 저거는 이제 뭐 저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. 뭐 해외 유튜도 보고 오즈들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. 정보통이 뭐 저희보다 더 빠르죠, 걔네들이. 물론 이제 저도 이런 걸 벗어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긴 하지만은, 그래서 그게 좀 거슬려요.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, 어제 말했듯이 사셈 감독이랑 이제 뭐 어제도 알려드렸지만은 울버 감독이 주말에 경질당했거든요. 둘 다 뭐 졸라 못해가지고 감독 교체 버프 좀 무시는 못하잖아요. 그 사이먼 러스크가 오늘 대행하긴 하는데 그것도 좀 약간 거슬리기도 하고.
여러모로 요거 라인업을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볼 수가 없잖아요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 생 뭐 U21로 나오는 건 아니고 많이 나와봐야 뭐 저 5명 중에 뭐 3명 정도는 선발 나오겠죠. 그리고 방금 말했던 그 지난 경기에 교체로 나왔던 친구들 쓰고 하면은 그래도 싸셈은 좀 찍을 수가 없다 얘가. 아무리 뭐 감독 대행 버프에다가 홈에다 그런 건 있긴 한데 그래도 나름 8강까지 올라왔고 한데 뒤에 뭐 토트넘 일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리버풀 승 일반 승 정도만 보자. 일반 승만.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오버 보고 됐죠. 그래서 뭐 저기 해외 사시는 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시간에 제약이 없잖아요. 라인업 보고 가세요. 뭐 솔직히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웃겨. 이 배트맨이 좀 바뀌어야 돼요. 언제까지 뭐 9시 50분 9시 50분 맞나? 9시 50분 칼같이 그거 시간 지키고 하는 거 이건 뭐 후진국 와인드 아이가 선진국으로 따라가야지.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경기 모나코 대 파리. 그래서 뭐 배당이 올라가는 부분 잘 모를 수 있잖아요. 저런 부분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알려드렸고 모나코 대 파리인데 이 경기는 리그 경기죠. 좀 연기됐던 경기를 하는 거. 파리가 지금 봤을 때 원정 뭐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무패죠. 뭐 대단한 인간들입니다. 반대로 이제 모나코는 홈에서의 경기 괜찮긴 하지만은 1패가 있긴 해요.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앙제전. 그리고 파리 저번에도 말했죠. 리옹과의 경기에서 변태팀이에요. 인간들 강팀은 잘 패고 이상한 벌레 같은 팀들한테는 갑자기 뜬금없이 비거나 치고 오늘도 뭐 당연히 만만치 않은 상대긴 한데 이럴 때 좀 잘해주는 게 파리긴 해요. 근데 이게 주중 경기라는 게 변수죠. 부분적인 로테.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파리가 로테가 안 좋은 건 아닌데 모나코도 마찬가지죠. 멤버 뎁스들은 좋기 때문에 오늘 뭐 결정적인 측면 뭐 똑같긴 해요. 모나코는 뭐 태제에 빠지고 나 자카리아가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는데 돌아오면 더 좋고 그다음에 기존에 뭐 발로군 빠져 있고 파리는 뭐 슈크리안 그다음에 이제 뭐 누노 멘데스 뭐 콜로무아니는 없어도 되죠. 뭐 이런 애들 빠져 있긴 한데 결국에는 뭐 강대강 싸움 쉽지 않은 경기긴 한데 근데 이럴 때 좀 저력을 보여주는 게 파리기도 하고 근데 파리만 찍기에는 또 몰라요. 그래도 강대강이니까 그냥 무앤무 정도 찍고 치우고 그다음에 뭐 기존점 대비해서는 이게 3.5라고 해도 이게 언오버 배당이 좀 많이 낮거든요. 그래서 뭐 언오버는 굳이 추천 안 하고 그냥 굳이 보면 오버 보세요. 약간 부분적인 로테에 돌리고 하면은 얘네들이 원래 뽑아냈던 이 화력이 좀 안 나올 가능성은 있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비아데라요. 그 다음에 이제 비아데 라요인데 잠깐만요. 오늘 리오풀 경기 엔도 센베 뭐 조타 엘리아 메갈 켈러 함블 나머지 유스 그게 100% 나왔어요? 아니 켈러는 뭐 나오겠죠. 아까 말했지만 알리송이 이제 휴식이니까 메갈 엘리아 조타 미정이 되네.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확실히 안 나왔을 건데 내가 아까까지도 봤는데 어디서 본진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부분적인 로테를 돌려준다 했잖아요. 방금 그래서 말한 애들 그런 친구들 나오고 플러스 알파 근데 완벽히 어떻게 쓸지는 모르잖아요. 근데 아무튼 뭐 제가 말한 비슷한 느낌이죠. 조타랑 메가를 날카롭게 해주려고 선발한다 했다고요. 그래요. 아무튼 뭐 제가 말한 뭐 그런 느낌이죠. 그 안 뛰었던 친구들 교체로 나왔던 친구들 플러스에다가 그 U21 경기를 안 뛰었거든요. 그 좀 그래 좀 치는 애들 잘하는 애들 그래서 뭐 그렇겠죠. 그다음 이제 비아데 라요. 저도 슬롯 인터뷰는 봤는데 또 모르잖아요. 바뀔 수도 있잖아. 주전 키퍼 결정하고 페메니아 그다음에 어시왕인 바에나 요 인간도 지금 매물로 나오고 있는데 뭐라 했더라 이 인간이 자기가 이제 손꼽히는 10대 뭐 명문팀 아니면 안 간다는데 인간도 좀 기가 살아가지고 맛이 갔네요. 그다음에 파레오 빠지고 그다음에 페페 아코마치 빠지고 라요는 뭐 딱히 없고
일단 현재 비아가 리그 지금 4경기째 무승이거든요. 좀 상태가 안 좋아요. 근데 골은 그래도 잘 뽑아내고 있어요. 뭐 치고받고는 잘하죠. 그리고 라요 상대로 뭐 홈에서 경기했을 때 맞대결도 거의 맨날 압도적인 경기 보여줬고,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못 이겼던 거 오늘 이겨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긴 한데, 라요가 지난 경기 레알까지 뭐 홈에서 비겼던 부분, 저번에 이제 그 누구 라스팔마스도 뭐 바셀 상대로 이기고 분위기 좀 올라왔거든요. 그런 부분은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긴 해요. 원정도 좀 라이오의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감도 있긴 하고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의 지금 선수 구성 빠진 부분은 마이너스라 생각해요. 아무리 주중이라고 해도 어시앙인 뭐 바이나 빠지고 미드에 파레오 빠지고, 그다음에 수비 뭐 페메니아 정도 빠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공미 쪽의 타격도 크다고 생각하고, 거기다 이제 라요가 1.0 풀이면은 뭐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이 경기는 2.0이니까 그냥 라이오 2.0 풀 쪽으로 찍어봅시다. 이겨도 내가 봤을 땐 비아가 뭐 한 점 차 느낌? 아니면 뭐 비길 수도 있고, 저 경기는 뭐 보고, 그 다음에 비아레알 경기는 뭐 오버를 찍어야죠. 오버 맨날 뭐 치고받고 거의 하는데. 스파로터 대 이제 고어헤드인데, 이 경기는 이제 컵 경기죠. 컵 경기인데 여기는 강수가 좀 낮아요. 32강이죠. 32강. 근데 32강이 오히려 오늘 좋은 쪽으로 뭐 볼 수 있는 게 있긴 해요. 뭐냐면은 이 경기는 진짜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만 말하고 요걸로 가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, 여러분. 뭐예요? 물론 이제 리그 경기는 고에드가 맞대결해서 2대1로 원정에서 뭐 승리를 가져갔다는 부분 뭐 당연히 알죠. 오늘 또 그럼 원정이네. 최근에 스파르타 경기 개쓰레기네. 뭐 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. 어제도 말하고 제가 매번 말했지만 진짜 아무리 못해도 체감상 이제 85% 맞잖아요. 이 분위기가 안 좋다. 정말 날아가고 있다.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이름값 있는 팀이다. 컵 경기다. 홈에서 경기한다. 거기다가 이제 32강이 좀 좋은 이유는 그거잖아요. 당연히 여기 주전들을 갈아쓸 이유는 딱히 없죠. 둘 다. 얘는 리그가 똥인데 거기도 굳이 원정 경기에서, 물론 감독의 의중 컵 경기 우리도 몰빵하겠다. 근데 웬만해선 그런 인간들 없거든요. 32강부터 보통 해도 16강부터나 하지. 그런 부분도 오히려 스파르테 쪽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높고, 거기다가 스파르테가 역배잖아요.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스파르테 특이점도 있어요. 역사상 스파르테가 고어한테 3연패를 당한 적은 없거든요. 됐죠? 이 정도 말했으면 알 거라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할게요. 8번째. 저 경기는 뭐 솔직히 실력적으로 뭐 최근에 경기력으로 당연히 찍을 수 없죠. 하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, 헤라 대 이제 네이메어 요 경기 요 경기도 뭐 리그는 이미 뭐 헤라가 원정에서도 잡았죠. 2대1로. 근데 헤라가 뭐 보시다시피 홈보다 원정에서 성적이 좀 많이 안 좋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겼다. 물론 경기력 양상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효율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가져갔고, 홈에서는 득점력도 풍부한 헤라이기도 하고. 근데 이게 배당이 왜 헤라가 역배인지 조금 의문이긴 해요. 물론 이제 뭐 리그 맞대결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 네이메언이 홈 기준으로 1.47 받았거든요. 배트맨 기준으로 봐도 뭐그 정도 봤다면 뭐 그래도 이 정도 배당 준 거 이해가 가고, 또 역배기 때문에 요용이 또 헤라 풀쪽 볼게요.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나. 그 다음에 이제 알크마르 대 크로니언. 일단 알크 쪽엔 딱히 부상자 없고, 네이메어 쪽엔 주포인 발렌테 요 친구 미정이고, 뭐 32강 뭐 부분적인 로테 돌린다. 당연히 뎁스 좋은 알크마르 또 홈에서의 경기, 최근에 성적이 좀 부진하고 골이 좀 잘 안 들어가고 있긴 한이 알크마르긴 하지만 그래도 홈 경기고, 흐로니언 뭐 원정 흑운데 뭐 패급인데 뭐 트벤테한테 또 지고 오늘 뭐 알크마르 상대로 뭐 이겼어요. 알크마르 승 보고 오버 볼게요. 됐죠?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,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뭐 가져가 보시고,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.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.